연구에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신 우리 김태우 박사가 미국 다녀와서 지소미아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쉬웠다.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오늘 한 번 더 모신다. 우리 김태우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승만 광장의 함성이 하늘에 닿은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지난번 조국 장관을 끌어내린 데 이어서 또 한 번 이승만 광장의 함성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래 지소미아 이전에 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티사. 이게 2014년에 한국, 미국, 일본 세 개 나라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니까 정보를 공유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장치가 티사 3국 간 정보 공유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편했어요. 한일 간에 채널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 체제가 대단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3년 전 오늘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동안 일본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맺은 것이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아시죠? 이 지소미아를 맺을 때 저희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협조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게 훨씬 더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가 한 기도 가지고 있지 못한 군사위성을 8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는 1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정찰위성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을 8척 가지고 있고요. 일본 전역에 감청소를 19개 운영하고 있고요. 조기경보기를 22대 가지고 있고요. 잠수함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도감청 능력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본의 정보를 활용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데 그것이 왜 나쁘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미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하고 약 60차례에 걸쳐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리 군이 6분 후에 여기에서 대응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미일 세 나라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북한의 동태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금년 7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 쏘았는데 우리 합참은 이게 얼마나 날아갔는지 몰랐어요. 왜?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일본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통해서 북한 미사일의 탄착 지점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지소미아를 지키겠다는데 왜 이 정부는 그걸 파기하지 못해서 난리발광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생존 문제이자 한미 동맹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무지막지하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서 전략적 안정을 기하겠다는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대단히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이 3국 안보 공조를 깨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깨겠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을 떠나서 중국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립니까? 사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와서 도와줄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죠? 그 미군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당장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날아올 비행기들은 전부 오키나와에 있는 가다냐 공군기지에서 날아오는 것이고 한반도에 급파될 해병대도 일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오는 미 정원군들 일본에 와서 전시체제로 완편되어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7개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 문제, 경제 문제를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반일 캠페인을 벌였던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빨갱이니까. 사실 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 직접적인 배경은요 중국에 대해서 해준 삼불 정책입니다. 삼불 정책.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 동맹 체제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이게 우리 외교장관이 2017년에 중국에게 해준 반역적인 삼불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주장하시라 그러면 저는 사표 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불 정책, 중국 편에 서겠다는 이 삼불 정책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삼불 정책에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저 문재인 정치의 불순한 이념적 정체성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소미아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도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대를 축소하고 있고 북한군에게 남침 대로를 열어준 저 이적성 남북 군사 합의에 서명을 했고 한미동맹의 요체인 전작권 체제와 연합사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문제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승만 광장에 모인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함성을 통해서 이 정부의 이념적 불순성을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촉구 요청하고 오늘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촉구하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해치려 했던 모든 죄악들을 사죄하고 대오각성 회개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집불통 아집을 계속해서 심판대 위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한미군 감축 철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유지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은 유지되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굳이 동맹체제의 조정을 원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믿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마지막 세 번째, 미 의회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에게는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준 장치였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크게 기여해온 양국의 공동자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트럼프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야 될 한미 양국 국민의 미래 자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 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감축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와 동맹을 수호하려는 이 이승만 광장의 함성이 미국 전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감사합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네, 김태호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